시작이 반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시작에 앞서 계획이 필요한 건 당연하겠죠. 빔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대한 데이터 앞에 계획 없이 작성되는 모델링은 첫 단추부터 어긋나게 되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BIM 수행 계획서. 안녕하세요. 기술본부 김지산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빔 수행 계획서 어떻게 작성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조달청 시설사업 빔 지침서와 해외에서 기준으로 하는 NBIMS의 수행 계획 가이드를 중심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빔은 단일 기술이라기보다는 시스템에 가깝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통한 정보 교환을 원활히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구축 체계를 구체적으로 잡아가는 것이 수행 계획서의 첫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일정, 품질, 비용 관리 등의 측면을 넘어 분쟁 발생의 억제와 로드맵을 잡아가는 데 중요한 지침서가 될 수 있기에 빔을 수행하는 현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서이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클레임은 바로 목적이 불분명하고 광범위한 수행 계획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공공공사 빔 도입을 한 지 10여 년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 빔 관련 분쟁은 완성도 있는 수행 계획서의 노하우가 얼마나 시급한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대다수의 빔 수행 계획서는 조달청 시설사업 빔 적용 지침서를 따라가게 되어 있으며, 거기에 속한 부속서 6에 수록된 양식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템플릿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현칙들이 맞춰주게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별 특화된 기술 제한 사항 등의 수행 계획은 이러한 기본 형식 외에 별도로 추가하여야겠죠. 미국에서 발행한 내셔널 빔 스탠다드 버전 3에서는 이런 보다 상세하고 체계적인 매뉴얼이 5장 빔 익스큐션 플랜 가이드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익스큐션 플랜은 PXP라고 줄여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정보 교환 및 산출물의 과정이 프로세스 맵에 의해 도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업무 수행 계획서나 해외 매뉴얼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보면 조직 구성과 업무 분장, 또 업무 범위, 일정 계획, 또 수행 환경, 그리고 수행 단계별 구체적인 작성 기준, 또한 이 기준을 통해서 작성한 데이터가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어떠한 결과물로 나와야 될지에 대한 성과품, 최종 성과품의 형식에 대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외 발주 상당수 빔 PXP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CIC 연구실에서 발표한 빔 프로젝트 수행 계획 가이드라인 기준 수준으로 요구되는데요. 그 실행 계획 절차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전체 및 활용되는 태스크별 상세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세스 매핑으로 연계되어집니다. 이는 정확한 산출물이 나오도록 액티비티별 정보 교환 지점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제공하는데요. 프로젝트 맵은 미국 빔 프로젝트 수행 가이드에 따라 단계별 오버롤 맵이 작성되면 레벨 1 수준의 맵이 완성됩니다. 마치 네트워크 공정표의 PDM 방식의 크리티컬 패스를 도출해내는 과정과 흡사합니다. 법례를 보시면 여기 각각의 태스크별 이름을 적어 놓았는데요. 책임 파트와 그리고 디테일 맵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디테일 맵이 레벨 2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퍼포먼스 4D 모델링을 예시로 찾아보겠습니다. 액티비티별 정보 교환 지점이 인풋과 아웃풋이 확실히 설정되어 있죠. 분쟁이 생길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과정의 프로세스 맵이 사실 수행 계획서의 핵심입니다. 외부 환경 요소와 워크플로우, 또 공정 관련 여유 시간들의 자유를 받아 시퀀스를 세팅하게 되고, 다시 시공사와 CM단은 공사 정보와 리드 타임, 즉 주문에서 도착까지 걸리는 전체 시간을
고려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해 대략적인 스케줄을 준비하고 조절합니다. 그 다음 모든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모델링을 스케줄에 맞게 링크시키고 CM단에서 정확도를 승인하게 되는 것이죠. 맞다면 모든 관계자들이 최종 리뷰를 거쳐 최적화되었는지 통과가 되면 하나의 태스크가 완료됩니다. 또한 이런 정보 교환을 위해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 카테고리별 협의 세팅을 매우 상세하게 설정해 두기도 합니다. 이런 확실한 설정들은 분쟁 발생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아직 국내는 생소한 편이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 수행계획서 작성 수준은 각 시공사별로 시행착오를 거쳐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러한 프로세스 확립이 조직화된 품질관리 구조를 설정하게 되는 것이죠. 수행계획서의 핵심은 사실 이런 프로세스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빔은 단일 기술이 아닌 시스템에 가깝기 때문이죠. 자, 그럼 작성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물론 국내 기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진행했던 행복청 발주 빔 적용 공사분인데요. 비교적 깔끔하게 작성된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우측의 차례를 잘 확인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한번 보시죠. 각 요소별 모델링에 대한 기준이 비교적 상세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공 상세도 작성과 추출 예시도 그림이 또한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죠. 공정 시뮬레이션, 업무 수행 작성 주체, 그리고 검토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업무 수행 흐름을 공부해 볼까요? 수행계획서 작성 주체는 설계자 또는 시공자인 거 아시죠? 네,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검토 승인만 할 뿐이죠. 발주자 또는 건설 사업 관리자는 무엇보다 과업지 시서 발행 시 적용 범위와 활용 목적을 분명하게 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정확한 수행 결과물을 얻도록 요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또한 성과물 검토 방법 그리고 기성 지급에 대한 시기까지 수행 계획에 수록하면 모델링 업무 후에 활용되어지는 그 결과물의 속도와 품질은 정말 최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품격 수행 계획서 작성 방법의 하나. 무엇보다 과업지 시서 또는 입찰 안내서의 내용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활용 계획 없는 결과물은 의미 없이 데이터 용량만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관리도 불가능하고요. 다루기도 힘들죠. 마치 핸드폰에 쓸데없는 앱을 많이 깔아 놓아서 배터리 소모량만 키우는 것과 사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셋째, 시공 단계 시 써먹을 수 있는 설계 데이터를 처음부터 생각하고 만들어야겠죠. 사실 이것이 각 업체마다의 기술력이기도 합니다. 기타 보안 운영과 교육 방안도 더불어 넣어주시고요. 선행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작성된 개성사항도 반영해주면 더욱 완벽해지겠죠. 자, 그럼 제가 팁을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드린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풀어보시죠. 조달공사 시 시설사업 빔 적용 지침서의 업무 수행 계획 템플릿을 그렇다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가에 대한 퀴즈입니다. yes 또는 no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정답 한번 볼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시설사업 기본 지침서의 부속서에 따르면은 이게 표준 템플릿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있기는 한데요. 이것들은 이제 시설 사업의 특성, 규모나 형태, 그리고 업무의 여건, 사업 기간이나 예산 등 이런 거에 따라서 지침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적으로 적용을 한다는 취지이지 반드시 이렇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퀴즈도 하나 풀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계획서 이제 파악이 되셨나요? 매우 중요한 문서인데요. 우리가 이번 장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업무 관련 기준과 분쟁의 억제 기능으로 인한 문서화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CM 발주 시 빔에 대한 그 RFP,
제안 요청서의 작성은 사실 기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빔 수행 계획서를 어떻게 꾸려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수행 계획서에 정답은 없습니다. 각 수행자별로 기술력과 스타일이 천차만별이니까요. 우리 CM사도 수백 개의 업체가 있지만 그 수준이 매우 다르지 않습니까? 결국 처음부터 자기 능력에 맞는 목표를 제대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초보와 선수가 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건설사업관리자의 몫이기도 하죠. BIM 수행계획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기술본부 김지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